미국 시장 통해서 우리 장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시장은 다시금 이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자세한 이슈 첫 번째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재개 수혜주들이 오늘 미국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오늘 그 중에서도 소매 업종들 대체적으로 강하게 오름세 보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소매업종 여기 이쪽 라인들이 가장 좋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소매업종뿐만 아니라 바로 이 경제 재개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여전히 코로나19의 이런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지만 미국 시장은 계속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단 면역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 미국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미국 뉴욕을 필두로 해서 19일부터는 정상화 수준으로 들어갈 거야라는 이런 분위기가 관측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소매업종, 실제적으로 소매업종에 대한 이런 매출이 쭉쭉쭉 위로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런 이마트나 롯데쇼핑 같은 이런 소매업종들도 계속해서 긍정적, 또 계속해서 이러한 것을 위해서 지금 현재 이런 돈을 계속해서 쓰는 이런 쪽 라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경제 재개에 대해서 돈을 열심히 풀고 있는 모습이 나오면서 건설 관련된 이런 종목들도 좀 긍정적인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실제 건설 관련된 이런 종목들 아주 긍정적인 모습이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건설 관련의 이런 대표적인 주자, 바로 굴삭기 업체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표적인 주식 두산인프라거나 현대건설기계 같은 이런 종목들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보자라는 얘기 해드리겠고요. 실제 이 경기 민감한 주식들이 실제 숫자가 잘 나오고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 자세히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경기 민감주들 상승세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두 번째 이슈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에너지주들 국제 유가가 80달러 선으로 갈 것이다. 골드만삭스의 전망이 나오기도 했는데 사실 저희가 몇 달 전에 유가가 60달러 선을 횡보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팀장님께서 해주셨지만 지금 60달러 후반대까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이제는 이 선을 조금 돌파하고 70달러 선까지 갈 수 있을까요? 지금 분위기는 좀 좋아 보인다라는 네.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근데 우선은 아직은 박스권의 모습, 네. 그렇지만 박스권이 뚫어지느냐 안 뚫어지느냐 이것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WTI가 지금 현재 64달러 정도를 하고 있다는 거 얘기해 드리겠고요. 이 라인은 아직 여전히 좀 유효한 라인이 아닌가라는 얘기해 드리겠고, 원래 이 정도 올라오면 항상 야 이제 80달러 갈 거야, 아니 100달러 갈 거야, 이런 얘기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웬만해서는 70달러가 넘어가는 것을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계속해서 이 정도를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쪽이 올라오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바로 수요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원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너지 쪽만 생각을 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뽑아내서 열심히 플라스틱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만드는 게 정말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그쪽 라인들도 같이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경제 재개가 되다 보니까 수요가 계속해서 이쪽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에너지 수요에 대한 이런 이야기 계속해서 쭉 당분간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이와 함께 계속해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이런 이야기도 계속해서 같이 나타나 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친환경에 이런 에너지 관련된 주식들은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께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본연의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SK이노베이션이나 SO일 같은 경우 실제로 여기에 대표적인 이런 연관주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 친환경 에너지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오늘 또 테슬라가 또 악재로 급락하는 모습이 이어졌었고 에너지 시장 전반적으로 사실 바이든의 수혜주라고 친환경 에너지들이 많이 올라왔지만 지금은 또 다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될까요? 우선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결함이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테슬라의 이제 어떻게 보면 국한된 이런
부정적인 이런 효과가 나타난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기차를 향해서 가자. 여러분들 전기차 사고 싶어요? Are you ready? 라고 하면 예!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거기에 이렇게 우리가 화답을 하고 있는 이런 순간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고 싶은데 계속해서 줄을 서시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의 번호판이 여전히 저도 아직은 파란색 번호판이 아니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조만간 파란색 번호판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오고 있고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기까지 코앞까지 지금 현재 눈앞까지 와 있는 순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에 대한 흐름 오늘 테슬라 때문에 좀 내려갈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테슬라의 이런 어떻게 국한된 이런 악재가 아니었나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를 이제는 조금 개별적인 이슈로 따로 봐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독일 공장의 가동을 내년까지 연기한다는 소식까지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G 시장과 관련된 내용도 조금 나눠보도록 할 텐데 버라이즌이 야후와 AOL을 매각하고 이제는 5G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 일단 올해에만 200억 달러 정도 투자가 예상돼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팀장님께서도 이 5G 시장 이제는 조금 회복할 때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5G 시장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실제 계속해서 오고 있다는 겁니다. 달려오고 한참 열심히 달리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시야가 더 좋습니다라고 했다가 다시금 이 5G 시장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현재 들리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곳저곳에서 5G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미래로 가는 하나의 통신의 이런 완성체를 얘기를 해주는 게 바로 5G 시장입니다. 우리가 완전 주행,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런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5G이긴 합니다. 실제 지금 현재 우리가 LTE소만 해도 상당히 빠르지 않아? 괜찮아. 그런데 우리 생명과 직결이 되는 이 통신의 시대다. 결국은 자율주행이 결국 통신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이슈가 이루어지면서 자율주행차가 움직여 주듯이 실제 이 시장은 계속해서 커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개화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한 2년 전에 야 우리가 제일 먼저 했어라고 하면서 새벽에 긴급하게 막 12시인가 그렇게 미국보다 우리가 빨리 했다라고 하려고 좀 우리가 좀 꼼수 같은 걸 쓰면서 우리가 이로야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뒤로 조금 지지부진했고 실제 우리 주변에 과연 우리 5G 폰이 돼 있는데 왜 5G가 안 뜨지? 실제 LTE하고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걸 많이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아직까지 우리가 상용화가 안 돼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상용화 시대로 점점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 주가에 대한 이런 흐름도 다시 한번 상승의 이런 리레이팅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KMW, 서진시스템, 오일솔루션 같은 이런 관련된 종목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이제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때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금 이 반등의 때를 기대해 보면서 5G 얘기도 나눠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장 관심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관심주 신세계 푸드 들고 오셨어요? 네, 신세계 푸드입니다. 신세계 푸드 먹고 싶다라는 거 우리 얘기를 해봅니다. 실제 신세계 푸드에서 여러 가지 이런 음식을 하는데 우리가 필수 소비자잖아요.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이렇게 자는 거 이렇게 필수 소비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 1분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나왔어. 그리고 2분기, 3분기에서 이런 흑자 전환이 일어나고 내년에는 큰 폭의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분기 실적이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바로 스타벅스의 이제 가맹 사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실제 우리가 별다방이라고 많이 하는 이 스타벅스가 진짜 건물마다 있습니다. 그쵸. 하지만 가면 건물마다 사람이 많아. 이거 신기하다. 왜 다들 별다방에 이렇게 다들 이런 위력을 좋아하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서 계속해서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신세계 푸드가 계속해서 열심히 계속해서 가맹주에 대한 이런 사업이 계속해서 실적이 상승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세계 푸드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이런 이슈는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슈로 넘어갈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역세권보다는 이 스세권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스타벅스와 관련해서 신세계 푸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얘기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